보증금 옥중 소송 정말 챙길 건 챙기는 최순실 얘기입니다. 참 알뜰합니다.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인데요. 최순실 씨가 옥중 소송 끝에 1억 원을 챙겼습니다. 재판 중에도 자신의 재산을 알뜰히 챙긴 셈인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좀 어떻게 된 사건인지요? 그러니까 이제 최순실 씨가 재산이 꽤 많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일단 그 드러난 액수만 한 223억 정도 되고 또 부동산과 건물 등등이 되는데 아마 이제 최순실 씨가 마지막으로 거주하던 이제 집이 청담동에 집이 있었어요. 예. 저게 이제 1년에 보증금 한 1억 5천 정도 해서 이제 그 월세로 이제 임대를 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독일로 떠나기 전에 사실 이제 이 사건이 터져버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 집에서는 한 2, 3개월 정도 살다가 바로 이제 독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에서 바로 와서 이제 구속됐지 않습니까? 구속되다 보니까 그 집 자체가 1년 동안 그냥 비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집을 이제 돌려달라고 이제 그 어떤 보증금을 돌려달라 1억 5천만 돌려달라고 하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집에도 없었고 이거 지금 수리도 해야 되고 해서 돌려줄 수가 없다. 그중에서 5천만 원은 까워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최순실 씨가 무슨 소리냐 지금 1억 5천만 돌려달라 해서 이제 옥중에서 소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1억 2천만 원을 이제 돌려받았어요. 예. 이제 그런 걸 보면 정말 대단한 게 참 우리가 보통 사람 같으면 저렇게 본인이 구속되고 지금 뭐 이 국정농단 사건에 엄청나게 구속되었던 저때가 보면 정말 뭐 그 본인이 뭐 정신병 걸렸다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어떤 상황이 저랬는데 그 상황에서도 저렇게 자기 재산을 챙기겠다 이런 것들 보여줬기 때문에 정말 최순실의 어떤 재산에 대한 집착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알뜰살뜰한 최순실에게 짚어보기 위해서 제 왼쪽 오른쪽에 두 분 더 나오셨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이종훈 네, 안녕하세요. 예. 노 변호사님 질문을 이어가자 보면 지금 최순실 씨 말씀처럼 구치소 안에 있는데 옥중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건 괜찮은 건가 봐요. 네, 당연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정유라 씨 명의로 되어 있는 전세 계약이었기 때문에 이제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 정유라 씨가 소송 같은 것들은 이제 아마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을 거니까 아마도 이제 돌봐주는 사람에게 이제 맡겨서 정유라 씨 명의로 소송을 제기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도중에 최순실 씨가 이제 이런 걸 챙기는 것이 너무 조금 물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 최순실 씨가 구속 수감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고 예.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아마 신경 쓰고 했던 게 되게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지금 본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여유를 찾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당연히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고 5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거 빨리 내가 처리해야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제가 만약에 구치소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저도 당연히 수송해라라고 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건 당연한 권리이니까 이걸 가지고 너무 뭐라고는 하시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뭐 너무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만큼 최순실 씨가 역시 주도 면밀하다라는. 뭐라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내가 뭐라 그런다고 뭐 그분이 듣겠죠. 근데 노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 집이 사실 정유라 씨 명의로 이제 전세 계약을 한 거였어, 월세 계약을 한 거였어갖고 저는 궁금한 점이 소송을 진행을 하려면 정유라 씨의 뭐 일종의 신분증이나 뭐 본인의 의사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연락이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때는 연락이 닿았나 봐요. 아마 변호사를 선임했거나 중간에 소송 대리해주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때는 소송 선임계 할 때 위임을 누가 했느냐만 우리가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유라 씨 명의니까 정유라 명의에 도장만 찍혀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일이 이게 정유라가 진짜 찍었냐 안 찍었냐 확인하지 않고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 위임한 사람이 잘못되었다 아니면 가짜로 위임한 것처럼 해가지고 소송 제기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정유라 씨 입장에서 지금 생활비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마 위임을 했었을 가능성이 크고 뭐 그래서 민사소송에서는 본인이 안 나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아마 모든 걸 진행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잠깐 화면에도 저 해당 그 집이 나오긴 했지만 저 김성환 평론가 이게 뭐 1억 2천 정도 보증금이니까 저 집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봤더니 월세가 750만 원. 와, 예.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금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저 월세를 환산을 하면 제가 대충 환산을 해도 10억이 훨씬 넘는 집이거든요. 전세로 따지면은. 이 청담동에 위치한 굉장히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요. 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또 예전에 최순실 씨가 개모임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 개모임 했을 때 그 사람들도 요 주변에 많이 모여 살았고 최순득 씨 같은 경우도 또 이 주변에 살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최순실 씨가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이 9월 무렵쯤에 지금 전세 계약을 맺고 나갔다 그러잖아요. 왼쪽 월세 계약을.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10월 30일 날 구속된 거예요. 그랬죠. 근데 그 원래 이걸 마지막으로 계약을 맺고 나갔다고 한다면은 독일에 갔다가 잠깐만 나갔다가 들어올게. 그리고 다시 들어왔어야 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애초 독일에 가서 살 생각이 없었다고 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태 보도가 9월부터 시작이 되니까 급히 정리해서 독일로 떠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제대로 된 신세로 못 돌아오고 결국 구속까지 된 것이다.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더라면 최순실 씨는 독일하고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정유라 씨 승마시키고 그렇게 살 계획이었다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집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뭐 당시 상황이 워낙 급박했으니까 검찰에서 막 압수수색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집이 상당히 많이 훼손됐다. 네. 집주인이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 우리가 갑작스럽게 이거 옥중에서 이거 소송을 걸었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당시에 이 9월에 계약을 하고 4개월 정도 후인가요? 이 이야기가 기사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집주인이 이미 항의하기 시작했거든요. 너무 많은 기자들이 찾아오고 또 압수수색을 하고 하다 보니까 집 자체가 자기는 정말 그렇게 해서 1년 계약으로 했는데 2개월 만에 그냥 뭐 집주인은 그러니까 그 월세 든 사람은 구속이 되고 집은 텅텅 비어 있는데 계속 기자 찾아오지 뭐 그 압수수색하지 이런 상황에서 나는 전세금 다 못 빼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집주인한테는 한 3천만 원 정도로 이제 강제 조정을 한 상황이고 예. 그 당시에 사실은 이미 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더 대행을 해서 지금 소송을 한 게 아니라 분쟁이 계속되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강제 조정을 이제 해서 아마 이거를 못 받아들이면 뭐 집주인 측에 못 받아들인다든지 한다면 뭐 본안 소송으로 갈 텐데 일단은 지금 조정 단계로 이 액수로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이 월세 750만 원짜리 집도 신경 못 쓸 정도로 최순실 씨가 많이 정신이 없었었죠. 과거 단골로 다니던 목욕탕 관계자들 최순실 씨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보신 적 있으세요? 다 같이 와서 판단하기가 4시간씩 있는 것도 없어요. 오면 누구랑 와요? 혼자 올 때도 있고 저희는 수도끼리 올 때도 있고 오면 막 아는 사람 많고 막 이래서? 상인으로 들어가니까 없어요. 워낙 적으니까 맞춰주려면 성질 내잖아. 어떤 조건이 샀다는 집을 이렇게 나누는 사람이 예, 그런데 이 민사소송에 돌입한 시점도 참 흥미로운 게 이제 지난 6월 13일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최순실 씨가 바로 그 전날 재판장에게 내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니 좀 재판을 미뤄달라 이런 취재 이야기를 했었더라고요. 아마 뭐 기억하실 겁니다. 최순실 씨가 이제 재판정에서 뭐 아프고 몸도 아프고 뭐 힘들고 뭐 등등 하면서 이제 자기 신세를 하소연했던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정신과 좀 치료가 필요하다. 뭐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이 소송을 했거든요. 저는 아마 최순실 씨가 심심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안에 있어도. 왜냐하면 이 많은 재산들을 지금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거 지금 고민하느라고. 왜냐하면 지금 미승빌딩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그 안에 있을 때 이걸 팔려고 이제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이걸 아는 검찰이 이거 안 되겠다. 나중에 이거 혹시 추징을 당할 경우에 이거는 이제 차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법원에다가 이제 못 팔도록 그걸 해서 지금 현재 미승빌딩을 팔지 못하도록 저렇게 해놨죠. 예. 그리고 나머지 재산들도 꽤 지금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걸로 비춰보면 이 재산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최순실 씨가 이제 들어갔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인이 없으면 혹여나 그래서 이제 최순실 씨가 처음부터 그 집사를 제발 만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법원에 요청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집사하고 면회를 못 하겠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봐주는 사람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검찰에서 이게 면회 금지를 신청했는데 마지막에 한 몇 달 뒤인가요? 아마 이제 마지막 한번 집사를 만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머릿속에 일단 다른 거보다는 일단 자기 재산 관련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정유라 그때 당시에 이제 네덜란드 있었지 않습니까? 그 관련된 것들 연락하는 것들, 또 이제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또 예를 들어서 정유라 도망 다닐 때 그런 비용이라든지 도피 자금도 필요했죠. 그렇죠. 이 도피 자금 같은 경우도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안에서 다 챙기고 관리해야 되는 이제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최순실 씨의 돈 씀씀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예전에 들었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있을 때 식당에서 음식 비용으로 매달 500~600만 원씩 썼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예, 예. 또 입맛도 굉장히 까탈스러워서 이거 생선 비린내 난다, 좀 튀겨달라, 신맛이 난다, 굉장히 까탈스럽게 했는데 마지막에 아까 목욕탕에서도 팁으로 10,000원씩 주고 뭐 더 얹어줬다고 하잖아요. 팁으로 꼭 종업원한테 10유로씩
주고 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는 약간 내가 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쓰거나 이럴 때 굉장히 사람들한테 이렇게 무시를 하거나 굉장히 까탈스럽게 굴고 또 그거에 대해서 나름 또 보상 차원으로 이렇게 팁이다 이러고 돈 주고 가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옥중 소송 1억이 끝내 챙긴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노 변호사님 작년 10월 30일을 다 기억하실 텐데 최순실 씨가 검찰에 출두한 날. 그 전에가 이제 일요일, 토요일 이때 이제 기욱했었는데 최순실 씨가 그때 오자마자 5억 인출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5억 원을 거의 다 변호사 비용으로 쓴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아마 그 최순실 씨가 지금 가용할 수 있는 현금 재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 보여서 아마 정유라 씨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긴 한데 정유라 씨가 생활비를 어떤 식으로 충당하고 있을지 걱정이 돼요. 근데 아마도 만약에 강제 조정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1억 2천만 원을 곧바로 정유라 씨 통장으로 넣게 되거든요. 그럼 정유라 씨가 직접 그 돈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특검에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만약 그 최순실 씨 관련된 재산들을 뭐 가압류하거나 가처분 같은 걸 해놓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돈에 대해서도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아마 거기까지는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뭐 6월 10일 날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13일날 곧바로 접수했다라고 했는데 13일에 접수하기 위해서는 그 전부터 이제 소장을 쓰고 여러 가지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6월 초부터는 이런 것을 하려고 처음부터 마음을 먹었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최순실 씨는 원래 과거부터 자신의 돈, 재산과 관련된 소문에 대해서는 유단히 억울함을 내비쳤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정인의 독일 내 재산이 8천억에서 8조 원이 된다거나 정인의 아들이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다거나 정유라가 정인이 출산한 아들이 아니라는 등 터무니없는 언론 보도로 정인은 심한 고통을 겪고 있죠.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이 독일에서 8조라는 거를 돈을 갖고 갈 수 있으며 제가 거기에서 무슨 몇 개, 수십 개의 그 무슨 페이퍼 컴퍼니를 갖고 있다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잡아서 엄벌에 쳐야 됩니다. 확인된 최순실의 부동산은 36개, 신고가 기준으로도 약 228억에 이르고 최순실 일가의 부동산은 178개, 2,230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재산 보유 사항과 도출된 관련 의혹 사항에 대해서 상당한 진척은 있었으나 재산 형성의 불법 사항과 은닉 사항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습니다. 예, 뭐 알려진 재산만 해도 정말 엄청난 액수인데 이 재산에 대한 조사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지금 그 특검이 발표한 지금 그 상황에서 더 진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뭐 불법적으로 은닉을 해서 환수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거를 밝혀내야 되는데 지금 저기서 사적인 어떤 그런 이 부분을 특별히 이렇게 수사를 할 어떤 권한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 안민석 의원이 지금 내놓은 법안도 그런 환수와 관련된 어떤 법안을 내놓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이 현재 법상으로서는 기타 부분 그러니까 77억 같은 어떤 뇌물, 삼성으로 받은 뇌물에 대한 그거를 이제 일단 환수를 해야 되는 부분 이외의 부분들과 관련해서 뭐 법에서 그것을 환수한다든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일단 부동산이 이렇다는 것이지 그 외에 현금 그러니까 뭐 금고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뭐 빨간색 금고니 뭐니 해서 거기서 몇 억이 현금으로 들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도 그냥 소문으로만 앞으로 남아있지 실질적으로 그 행방이 어디로 갈지 또는 그 금고 안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었을지는 아직 밝혀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위원장님 재산 불법 취득 얘기에서 항상 빼놓지 않은 게 하남시 얘기, 땅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청와대로부터 이거 원래 보통 사람이 알지 못하는 공개 미리 알아가지고 시세차에 챙겼다 이런 얘기는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마 특검에서 조금 아마 특검이 더 시간이 있었다면 아마 저런 부분까지도 특검이 이제 원래 박영수 특검이 처음부터 이 재산 형성 과정에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태민 씨로부터 이어지는 재산의 어떤 그 승계 과정들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기 위해서 사실 수사에 상당히 집중을 했는데 아무래도 특검의 어떤 시간적 한계 또 자료의 한계 때문에 여러 가지 밝혀내지 못하고 왜냐하면 최순실 일가의 원천적 재산 이게 도대체 그냥 어떻게 형성됐는가 2,200억 정도 되는 돈 자체가 이 사람들이 뭔가 이뤄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물론 근본적인 이어받은 게 있고 옛날에 그 증언에 보면 최태민 씨 아들 증언에 보면 그 집에 가보면 큰 금고에 금괴와 그다음에 이제 채권과 이런 것들 한가득 있으면서 자 이거는 그분을 위해 쓰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루마리 휴재 맞아요. 300만 그렇죠. 원짜리 5만 뭐 300만 원짜리 그렇게 해서 관리를 했다는 것인데 그게 결국 보면 이제 추적을 해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영남대 그 재산이라든지 등등 모든 재산을 보면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특검 그 이상의 어떤 오랜 시간을 두고 사실 수사를 해야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자료의 한계나 이런 것 때문에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비롯된 여러 가지 어떤 그에서 미사리 땅이라든지 이런 것만 일단 집중할 수가 있는데 아마 이까지는 좀 여력이 미치지 못하신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최순실 재산 관련해서는 지금 안민석 의원이 뭐 특별법도 위반하려고 하지만 그나마 현실적으로 이걸 하려면 시간이나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할 겁니다. 이 옥중 소송과 관련해서 최순실 씨의 여러 면면을 볼 수 있지만 이 면면을 제일 잘하는 건 딸이 아닐까 싶습니다. 돈과 관련된 목소리, 정유라 씨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게 제가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혼하시면서 강원도 땅을 저가 인수를 받았어요. 막 조세포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저희가 독일에서도 저희가 세무사를 쓰면서 세금을 다 냈어요. 그리고 저는 회사 일 같은 건 아예 모르는 게 항상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종이가 있으면 포스트잇 딱딱딱 붙여놓고 사인할 것만 해서 사인만 하게 하셔가지고 저는 아예 내용 안 했거든요. 예, 지금 저 현재 정유라 씨가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저 미승 빌딩 시가로 2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일단 거래는 중지된 상태예요. 근데 이에 대해 최순실 씨가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이 결과는 또 어떻게 보세요? 이의 신청하면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부정축제로 얻어진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공소 제기된 그 내용과 관련된 돈에 대해서만 추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알려진 것에 의하면 이제 삼성에서 그 최순실 씨에게 건네진 그 77억 정도에 대해서 아마 최순실 씨에게 뇌물 같은 것들이 인정이 될 수가 있는데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지금 최순실 씨에서 나온 게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예. 일단은 그 77억 원이라고 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과잉하게 뭐 감이나 가처분이 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신청서를 써서 냈는지 이제 확인을 해봐야지만 알겠지만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풀어달라라든가 뭐 이런 얘기가 좀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도 이 관련되어 있는 재판이 지금 되게 많이 있고 아직까지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해서 뭐 이의 제기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풀어주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뭐 이의 제기하는 거는 자유지만 결과는 낙관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최순실 씨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정농단 그 후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 얘기를 좀 많이 담아내고 있는 사진 하나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게 뭐냐면요. 자유한국당이 이제 사무실 정리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김성환 평론가님, 저 새누리당하고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 물건들은 다 갖다 버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전 사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전 사진을 보면 박근혜 비대위원장 명패가 폐품과 함께 저렇게 버려져 있습니다. 참 굉장히 상징적인 사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언론이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때 사용했던 명패입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사용했던 뭐 못 쓰게 된 전화기나 이런 것들을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다 짐 정리를 한 다음에 버리려고 저렇게 우리 이사할 때 쓰는 것 같은 저 노란색 바구니에 담아서 이제 바깥으로 내놓은 거예요. 더 상징적인 건 뭐냐면은 거기에 같이 내놓을 때 새누리당 현판까지 같이 붙여가지고 내놨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필요 없다. 이제 우리 어차피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이제 앞으로 쓸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그렇게 이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앞으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제 떠나라 이렇게 지금 이미 유석춘 혁신위원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 저런 사진이 나오니까 이제는 아예 절연하는 거 아닌가? 뭐 친박계와 이제 인연을 끊겠다는 얘기 아닌가? 이런 이제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예, 이종근 실장님 그런데 참 재밌는 게요. 저 장소가 기자실 앞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기자들아 보세요. 약간 이런 느낌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저도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그런데 문제는 거꾸로더라고요.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10년 동안 사실 이게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 집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작스럽게 사실은 집권이 끝나니까 뭐가 축소가 되냐면 당 사무처가 축소가 돼요. 그렇겠죠. 사무처 직원들을 사실은 일괄적으로 해서 지난번에
동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너희들한테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잘라버렸어요. 몇 기수를. 그러니까 사실 이런 집기는 누가 챙기냐면 사무실 직원들이 챙기는 거예요. 다 아무리 버리더라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다 챙겨서 제대로 사실은 폐기를 한다거나 하는데 지금은 그걸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무처 직원들도 내가 이걸 왜 돌봐? 내가 이걸 왜 챙겨? 내가 이 한나라당 간판을 내가 챙길 이유가 없잖아. 이렇게 사실은 당 소속감이 없어졌다는 거죠.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사실 공채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민주당은 공채 프라이드가 별로 없는데 한나라당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공채를 차곡차곡 키워서 사무처 직원들의 스스로 어떤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게 이번에 무너졌다라는 그 반증이 저는 이런 상황으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명패 얘기, 공채 얘기까지 다. 일단 이현종 의원, 저게 진짜 하나의 단면을 보는 친박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이 되게 씁쓸해서 대한애국당이 저걸 사겠다 이런 얘기까지 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아무래도 본인들이 이제 명맥을 잇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사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정당들을 보면 이게 계승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반이 단절이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정당만큼 정당 이름이 많이 바뀐 나라도 없을 거예요. 저도 못 외웁니다. 워낙 많이 바뀌어서 저도 꾸준히 그냥 정치를 지켜봤는데 지금까지도 더 이상 쓸 당명이 없을 정도로 이 당명 자체가 많이 바뀌어져 갖고 지금 한나라당, 새누리당, 지금 자유한국당 또 뭘로 바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하나의 우리 한국 정당의 어떤 단면을 보는 것이 아닌가. 이제 과거에 필요 없는 것들은 그냥 바로 버리고 또 새로운 것만 찾아 나가는 이제 그런 측면인데 또다시 언젠가는 또 자유한국당 또 저렇게 버려질 수 있는 날도 혹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다면 나중에 이제 정말 우리나라 역사를 바라봤을 때 이게 정당사를 본다면 저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없어지고 남는 게 없으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탄핵당한 대통령이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자료들 그렇죠. 왜냐하면 저런 것들을 이제 좀 남겨두면 그래도 이제 국회란 이런 데서 우리나라 정당이 이렇게 명멸해 갔다 이런 것들 좀 보여줄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누가 가지고 계시면 혹시 나중에 좀 값이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이제 우리 정당에서 저렇게 폐품처럼 버려진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폐품과 함께 벌어진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명패와 옥중 소송까지 벌어서 1억 원을 지킨 최순실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